안녕하세요, 태거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뉴발란스에서 아주 특별하게 출시된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6월달경에 유럽 멀티샵을 통해 먼저 발매가 됐던 제품이고요. 저도 그때 유심히 눈여겨봤다가 찍어놨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우리나라에 이거 발매가 될까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찾아봤는데 드디어 발매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소문에는 스톤 아일랜드 협업 모델로 나왔는데 스톤 아일랜드 협업 모델은 따로 나왔고, 근데 해외에서 사신 분들은 밑창에 스톤 아일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파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저도 찾아봤는데 특별한 내용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럽파는 스톤 아일랜드가 밑창에 새겨져 있고 겉에 가피에는 새겨져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뉴발란스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이름은 퓨어셀 RC 엘리트 V2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명칭할 때 뉴발란스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 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협업이란 말이 맞는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이키의 랩 같은 라인이 따로 있지만 미국 브랜드인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협업도 맞는 것 같고 뭐 같은 브랜드이지만 뭐 조던이랑 나이키랑 협업했던 이런 의미랑도 조금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르기 나름인 것 같고 일단은 스톤 아일랜드 협업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뭐 오랄이라든지 스노우피크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은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그 스톤 아일랜드 모델을 먼저 협업하고 나서 그 일본 라인만의 맛을 살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죠? 네. 제품은 굉장히 깔끔하고 박스 디자인도 예쁘고 이렇게 속지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RC 엘리트 V2 버전 2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의 최상위 레이싱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단거리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장거리 마라톤에도 다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단거리라고 말하면 한 10km 정도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레이싱용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모델을 뭐 연습하러도 쓰기도 하는데요. 마라톤 같은 경우 이제 42.195니까 거기에 기록을 낼 수 있는 최상위 러닝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레이싱화 같은 경우는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이렇게 쿠셔닝에다가 가운데 이제 카본 플레이트라고 해서 플레이트 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탄성이 엄청 좋고 반발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퓨어셀 모델이고요. 나이키의 주맥스 폼이라든지 아디다스의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께도 높고 높이도 높고 탄성이 아주 좋은 쿠셔닝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피 디자인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의 574 모델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하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1300JP에서 컬러 배열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뭐 2002R 같은 경우나 574 다양한 메이드 라인에서 많이 보여지는 컬러일 거예요. 이것도 그레이와 더불어서 뉴발란스의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컬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피는 이 조직감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손으로 깎는 게 아니라 3D 프린트 디자인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뉴발란스의 로고가 새겨진 것과 자연스러운 그리고 균일한 가피 니트의 조직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톤 아일랜드 협업 모델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왔고요. 스톤 아일랜드는 왼쪽에 비 위에 스톤 아일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고 오른쪽은 동일하게 이렇게 뉴발란스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안창에는 두 개 다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점이에요. 퓨어셀 쿠셔닝 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고 물성이 단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굉장히 부드럽다, 탄성이 좋다. 신어본 결과 저도 이렇게 좀 붕붕 떠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타 브랜드 모델과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같은 경우 주맥스에다 플레이트가 되어 있고 아디다스에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2랑 3가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269,000원, 279,000원으로 가격대가 되게 비슷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은 가격이 이 정도가 되지만 도쿄 디자인 스튜디오랑 같이 만들어낸 모델 같은 경우는 319,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뉴발란스 이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하자면 기능성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발의 이 모양이 다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편한 모델이 따로 있으니까 문제는 착화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맞는 착화감을 찾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적인 호불호가 강한 문제니까 신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교정화에서 시작한 브랜드이다 보니까 발이 편안한 것에 최고의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마라톤화로 좀 출발을 했으니까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그런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쿠셔닝 물성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대단히 차이가 어떤 부분들은 뉴발란스가 좀 더 딱딱하게 느껴져서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지만 저도 생각보다 뉴발란스가 딱딱한가라고 봤는데 신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주맥스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라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피 디자인 같은 경우도 발등 모양 같은 경우도 요즘 레이싱화의 추세에 맞춰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뉴발란스까지 이렇게 발등 모양이 그대로 휘어지는 느낌으로 뭐 고든 모양이 아니라 약간은 유선형으로 된 이런 디자인으로 발의 편안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신발을 어떤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게 좋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과연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로만 신을 수 있는지 아니면 러닝화로만 신을 수 있는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라이프 스타일로만 사서 신는 것은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을 좀 좋아하고 최상의 러닝화를 조금 신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뉴발란스 원래 좋아했던 분 이거는 어떨 때는 조금 멋스럽게 뭐 574나 1300의 디자인을 갖고 있으니까 라이프 스타일로 연출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이 두 가지로 좀 신는다면 그런 분에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일상화로만 좀 신는다면 스톤 아일랜드 모델들이 조금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기능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하지만 컬러 면에서는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화이트 모델이 가장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화이트에 빨간색이라든지 브라운 컬러에 뭐 볼트 색깔이 들어간 경우는 좀 굉장히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어서 가격도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조금 더 곽강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뉴발란스 공홈에서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포인트가 한 2만 점이 넘게 있어가지고 그걸 썼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품절된 거에 비해서 이게 스톤 아일랜드 협업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금방 솔드아웃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빠르면 빠른 손가락인데 크게 좀처럼 구매가 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스터디에 조금 재고가 여유가 있어서 손쉽게 산 편이었어요. 70이 딱 맞거든요. 나이키 75 신는데 처음에 사이즈를 75 샀다가 이거라도 살까 하다가 다시 사이즈가 살아나는 거예요. 반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70을 샀는데 제 사이즈에 맞게 딱 사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리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이라 지금 크게 가격은 오르지 않고 거래 매물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착하시거나 진짜 진가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발목이 없는 양말에다가 긴 바지나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서 이런 색깔에 맞춰서 카고색이라든지 스타일링을 조금 더 아웃도어, 요즘 트렌드가 그쪽이다 보니까 아웃도어 룩이라든지 카키라든지 이런 컬러에 맞춰서 좀 신는다면 좀 더 예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아직 달려보진 않았지만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라든지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2나 3와 거의 퍼포먼스가 동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편안한 착화감, 내 발에 잘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러너들이 굉장히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최상위 러닝화 25만원 이상 거의 30만원에서 30만원 전후반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델들을 모양이 예뻐서 한두 번 신고 거의 못 신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트레드밀이라고 하나요? 달릴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 가서 달릴 수 있는 것들을 꼭 신어보시고 구매를 하신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알파 같은 경우는 조금 알파도 요즘 다 있으니까 뭐 베이퍼플라이 같은 경우는 나이키 매장 가서 꼭 신어서 그 다음에 아디다스도 요즘에는 뭐 홍대라든지 이런 큰 매장 가면은 다 있어요. 트레드밀을 한번 뛰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꼭 자기와 맞는 컬러가 아니지만 컬러는 뭐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공홈이라든지 이런 데 재고가 있으니까 그걸 신을 수도 있잖아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매장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모델이지만 컬러가 다른 것들을 신어보고 한번 느껴보고 이게 맞다 그러면 내가 좀 가격을 주고 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번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일상화로 신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스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좀 티라도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스톤 아일랜드 협업은 아니니까 그런 좀 감안하셔가지고 일상화 플러스 러닝화로 같이 신을 수 있는, 그러면 달리기 말고 그냥 한번 신고 나가볼까 같은 그래도 남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0만원 넘는 가격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